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 관련된 민주당 이슈랑 저 국민의힘 문제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도 저렇게 친명일색으로 어쨌든 간에 저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반발표가 저렇게 90%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더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이번에 보면 이게 뭐 더 이제 이 좀 정말 반성하고 뭔가 새로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뭘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던지는 의미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 주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그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추대, 당대표 추대, 추대 3연속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 추대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게 틀렸네요. 네. 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원식도 뭐 이제 명심파리한 건 똑같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 민주당 내 그런 그 역동성, 다이너믹스가 살아있다는 걸 오늘 보여준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완전히 개딸 전체주의 당으로 이재명 유일 체제로 이재명 조선노동당과 같은 이재명 유일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아,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이 그래도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 이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 그 자산을 갖고 있던 당이었는데 민주가 실종된다 이런 거에 아직 우리 살아 있어. 우리 아직 그렇지는 않아라는 그걸 보여준 건데. 네. 그렇다면은 역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네, 맞아요. 국민의힘의 그런 오늘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타난 이런 정도의 다이너믹스 역동성이 있는가 살아있는 양심 꿈틀대는 뭐가 있는가 이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구독자분이 오늘 제가 좀 말을 더듬다 그러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상 못했던 결과를 받으니까. 자, 이게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의외성. 또 그래도 민주당은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저당 그래도 의원들을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네. 뭐 좀 하네.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 어떤 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야, 너네들은 선거도 졌는데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뭐 그냥 저 전당대회 그냥 옛날 룰로 갑니다. 그냥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갑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국민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오늘 패자들한테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과연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한테 자극제가 될 것이다. 대충 해서 그냥 당대표 뽑고 그냥 뭐 적당히 잘 지내고 뭐 대통령실하고도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가자. 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혁신적인 움직임의 변화가 없이는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조정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일부 마찬가지인데. 그럼 과연 그 주장이 타당한가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 시점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등판할 어떤 명분과 분위기가 저는 더 절실해진 게 아닌가. 더 절실해지고 저는 그렇게 있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 뭐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네. 그분이 비대위원장 되고 제가 봐서는 거의 유일하게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저 이재명도 8월에 그 2년 전 8월 말에 이재명이 대표로 뽑혔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8월에 할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뭐 사실상 추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추대.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고 저기는 추대 대회를 하고. 네. 예. 이러면 정치라는 구분됐죠. 건 결국 상대평가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거 하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컨셉을 잘 잡았어요. 네네. 네. 그거 하나는 잘 잡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가 니 탓이야 서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네. 우리가 바닥치고 한번 다시 한번 으쌰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 제대로 뭐 해서 2년 후에 지방선거 다시 이기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자. 네. 어떠한 각오와 단단한 의지로 이 거의 그냥 누울 안에 빠진 이 보수당을 재건할 것인가? 그거 거기서 아주 그 괜찮은 인물군들이 다 총동원해 갖고 거기서 그
저 오디션 프로그램 재밌게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게 흥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뭐 나경원 다 나와서 네. 한번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한번 경쟁을 한번 펼치고 멋있는 하는 게임을 한번 하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실 일부나 이런 데서 한동훈은 안 된다 이 주장은 저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 저는 아까 우리 대통령 지지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뭘 잘해서 지지율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선거 끝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지금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뭐 등등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죠. 그래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를 견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그래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국민의힘 이 역사 중에서 선거에 매번 졌을 때 어떤 식으로 위기를 돌파했냐 보니까 즉 자기와 반대편의 어떤 사람을 등용을 해서 지난 가깝게는 지난 21대인가요? 네. 그때 김종인 비대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다음 박근혜 비대위를 들어왔잖아요. 박근혜 비대위를 사실상 인정을 해줬죠. 네. 그 전권을 주면서 힘을 다 실어줬죠. 그럼요. 네. 바로 이 경쟁자인데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총재 때 오세훈, 원희룡 그렇죠. 뭐 다 영입하고 그렇게 했죠.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 때 보세요. 감사원장 시켜주고 국무총리로 발탁했는데 자기 들이받고 나갔잖아요. 네. 이회창 국무총리가. 그런데 좀 있다가 95년 총선인가요? 네. 아 96년 총선인가요?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컴백하죠.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만큼 지금 대중적인 인기와 관심도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책임 문제를 어떤 더 이상 논의하기 이전에 뭔가 흥행을 하고 뭔가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좀 새롭게 보여주고 그게 오히려 더 정책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오늘 저 계기를 통해서 아마 민주당에 대한 관심들이 더 폭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 민주당 내에도 저렇게 이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정작 이쪽은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런 어떤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런 뭐 저 책임도 없다는 뭐 이야기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실이 당과의 관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별로 제가 볼 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또 무슨 보수혁신 무슨 세미나가 네. 토론회가 열렸나 봐요. 여기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이다. 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죽어가는 건데 그 속에서 평온해요 지금. 예? 안락사하자는 게 네, 뭐예요? 네.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나마는 표현이 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도권 낙선자들 3, 40대 모임인 천목회요? 천목회가 밤샘 토론을 해가지고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뭐가 네. 이래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초선 당선자 44명은 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어요. 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고 거의 낙선자들은 이 천목회 멤버들이 그래도 이런 게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데 자 파일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처럼 완전히 이재명 찐명으로 일색화한다고 뭐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 권력을 비유할 때 이런 거예요. 권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비유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요.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주고 꽉 주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이로 다 새 나갑니다. 네, 그렇죠. 다 새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운영하는 게 그런 식의 장악력을 발휘하려 이재명이 오늘 그 꼴 당한 거예요. 이재명이 오늘 그 꼴 당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운영할 때는 좀 유연하고 네. 그죠? 그러면서 이게 덧셈 정치가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보세요. 심평부터 시작해고 홍준표, 뭐 조정훈, 이철규 뭐 나와서 다 한동훈 때리기 했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한동훈 때리기가 아니고 한동훈 띄우기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여론조사 보십시오. 네? 뭐 그 결과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어쩌하든지 간에 뭔가 변화를 하고 움직임을 하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저 영남에서 PK에서 당선되신 분들 요즘 뭐 하시나요? 제가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좀 참석하고 오래되지 않나요? 그럼요. 오히려 저 이 3040들 저기 천목회 회원들 저 가면 그래도 뭐 저 빵이라도 사서 가서 그렇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최소한 예. 그런 거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미나도 열고 뭔가 좀 전문가들 모아서 뭐 어떻게 할지 우리 보수가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의원들은요 의원회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 호남 영남에 계시는 저 중진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에 지금 당선된 초선들 뭐 하는 겁니까? 뭔가 이런 데 와서 참석도 하고 들어도 보고 정말 이 전문가들 모셔서 뭐 이야기 들어보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렇게 저당은 그래도 안으로 뭐 뭔가 하면 저 처박기라도 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 저 같아요. 녹취록 까고 울잖아요. 예? 하여튼 또 찐윤들끼리 동고동락했던 그 찐윤이라는 사람들끼리 뭐 서로 뭐 감정이 상해갖고 뭐가 거짓말이 아니네. 나중에 뭐 전화 녹취록 까고 결국 하는 게 그 정도예요. 네. 예? 제발 이러지 맙시다. 진짜 이러면요. 이게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지지자분들의 정말 가슴 속에 지금 쌓여 있는 원한 이게 지금 이 응어리진 거 마음들 이게 지금 쏟아져 오는데 저쪽 사람들 저 이재명 구속될 거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될 거 그것만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변화하고 힘이 생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뭐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기자 언론에 관심이 있도록 뭐 세미나도 열고 뭐 강연도 하고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이번에 정말 이 선거 패배에 나타난 결과가 뭐고 우리가 뭘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토론과 어떤 모임들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현정님. 그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때 뭐 이렇게 뭐 예언을 했죠. 네. 한동훈이 나올 것 같은데 한동훈이 나오면 한동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준표가 나갈 수도 있다. 네. 아니 나오세요? 나오면 좋죠. 나는 홍준표 시장님 나오세요. 네. 아니 시장직 유지하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당 대표는요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당 대표 나갈 수 있듯이 시도지사도 그 시도지사직 유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한번 나와서 맞짱 떠보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종훈 나오면 또 대통령이 안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생각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으시라니까요. 이게 오히려 더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즉 내가 못하면 상대방이 잘해주면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관심도 높아지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지호님이 못하면 제가 잘하면 같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약점을 커버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반드시 내가 안 해야지만 내가 뜬다?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안 뜹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이제 협량한 뺄셈 정치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른바 주류를 자처하는 분들의 행태가 사실상 그 뺄셈 정치 더 나가서 나누기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예, 그냥 단순히 하나씩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택도 안 되는 백서 만든다고 괜히 분란 야기시키지 말고 네. 그 조정은 의원도 그 백서 때려치고 나 그럼 전당대회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네.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나와서 하던가. 그러니까 이미 백서는 오염됐어요. 예, 백서는 이제 나와봤자 그 누가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 의미 없어요. 괜히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접고요. 네.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이 누란의 위에 빠진 이 보수 정당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떤 재건을 할 것인가, 그 재건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거기서 뭐 백가쟁명식 그 경쟁을 하는 그걸로 가면 되고.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른바 이철규 의원 등 뭐 친윤 뭐 그룹들이 네. 조정은 의원을 앞세워 가지고 뭐 한동훈하고 어떻게 그런 그 코미디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예? 그 저 화끈하게 그냥 홍준표 시장에 나오셔가지고 난 뭐 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맞짱 떴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의 이 추미애의 낙선이 한편으로 참 즐겁기도 하고 아유 잘 됐다라는 생각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한 번의 우리가 위기를 보고 있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저렇게 우리는 이재명이 일색의 정당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재명 당에서 이런 90몇 표나 되는 솔직히 하면 반란표가 나왔어요. 즉 이재명이 뭐 이번에는 추미애야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찬대도 그냥 통과시키고 자기도 이제 나 연임 자 빨리 좀 요구해 나한테 하라고 해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의원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이 당이 경쟁하는 당인데 당신이 뭔데 이런 식의 물론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추미애 낙선이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저 당은 그래도 뭐라도 하네? 라는 어떤 느낌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요 민주당은 재집권 세미나를 6번 7번 했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은 무슨 세미나를 하기를 합니까? 맨날 앉아서 그냥 회의만 하고 앉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뭐라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저게 단지 앉아서 그냥 아유 추미애 잘 됐다라고 지금 박수 칠 일만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한 아마 또 한 번에 저는 충격을 줄 수 있으라 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용산 욕하고 용산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그냥 스스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맞습니다.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그럼요. 대한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 당을 재건할 것인가. 예. 그 문제를 제발 오늘부터라도 좀 고민을 하셔서 밤을 새든 안 그러면 저희들 빵이라도 사들고 가겠습니다. 진짜 한다면 좀 그런 움직임에서 제발 좀 보여주라. 이제는 그냥 지역 내려가서 인사하고 그냥 어디 가서 먹방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이제 뭔가 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